그럼 이번에는 여성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 여성분들이 뽑는 이혼 이유.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이혼 상담 오셔서 더는 안 될 것 같다, 이제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생각하시게 된 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. 이제 세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로는 책임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남편분이 아내분과의 뭐 약속이라든지 가사 육아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저버리는 경우,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가정을 이어나가긴 어렵겠다,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그 경제적인 부분을 봐도 어떤 분들은 사실 경제적인 능력, 뭐 무능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편분이 할 수 있는 걸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일 자체를 안 하는 경우,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꽤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생활도 상당히 이제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생활을 잘 하고 가사 육아라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아내분도 괜찮겠대요. 뭐 예를 들어 낮과 밤이 바뀌어 있어요. 그래서 외부 활동도 안 해요. 외부에서 뭐 나가서 친구를 만난다거나 본인 뭐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게임 조금 하다가 자녀분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일어나서 또 오늘 뭐 했어 하면서 뭐 놀아줘 막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아이의 나이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그걸 듣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본인도 힘든 거예요. 또 아내분이 너무 이제 쉽게 말해 한심한 거죠. 왜 그럴까 정말.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. 내가 지금 가정 경제도 다 책임져야 되고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가사도 해야 되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 또 챙겨야 될 게 있는데 그 남편과 상의를 하려니까 상의조차 할 수가 없어요. 남편은 본인도 지금 역할을 못하는데 본인 생활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보자,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. 너무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같다. 남편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다. 어느 순간 너무 지쳐버린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책임감 없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과는 나 결혼 생활 힘들겠다 결정하시는 경우를 꽤 보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불변의 사례죠. 상대방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 알고 이혼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좀 안 그러겠지? 좀 달라지겠지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더라. 그런 한 두세 번 반복적인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. 근데 그래도 또 기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이번 마지막 아닐까? 이번엔 정말 다짐했는데. 이런 경우도 있고. 또 폭력적인 부분도 의뢰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게 정말 우발적으로 서로 막 싸우다가 뭐 다투면서 물건 한번 던지고 다시는 그런 일 없는 이런 경우면 참 좋겠지만 그 폭력적인 게 지속되고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개선되지 않더라,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고요. 그 외에 뭐 과도한 음주, 도박 이런 것, 이게 이제 중독적인 거라서 바뀌지를 않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상대방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. 왜냐면 나랑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.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재산을 탕진하고, 재산만 탕진하는 게 아니죠. 본인의 뭐 건강과 시간과 가정에서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을 하지 않고 방기하고 가정은 방치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건데 그로 인해 또 얼마나 이제 남겨진 자는 고통을 받겠어요. 결국엔 이런 경우는 사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,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세 번째, 이것 또한 정말 불변의 이혼 사유인데 우리 의뢰인분들이 이제 간혹 말씀하시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마마보이더라,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이제 시댁 갈등이죠. 간혹 좀 극단적인 시댁을 보게 돼요. 그 시댁에서 남편을 사실상 착취하고 있는 경우,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. 어떤 경우는 결혼을 뭐 우여곡절 했어요. 상견례에서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우여곡절을 했다.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꼭 아내분, 의뢰인분만 따로 만나자고 해서 1시간, 2시간, 3시간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남편 너 너랑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사람 몇 명 있었다. 그 여자애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집안이었어. 한참 이야기하다가 근데 결국엔 내가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안 했다? 뭐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해요.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부인해요. 남편, 본인 아들 앞에서는 굉장히 뭐 착한 엄마, 착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하고 우리 아내분은 뒤에서 이렇게 괴롭히고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? 뭐 나중에라도 그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분의 어떤 역할과 태도가 중요한데 뭐 우리 엄마가 그랬겠어? 네가 좀 제대로 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살겠습니까? 이제 시댁에서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걸 버틸 건가? 근데 남편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. 그럼 결국 이혼밖에 없구나,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.
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시댁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남편에게 의존해 왔는데 이 남편이 결혼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원래 남편 명의 집에서 살았는데 본인이 나가야 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 굉장히 불만을 품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하냐. 맨날 일하고 너가 이 경제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간섭을 시작하면서 본인은 뭐 더 받아가려고 하고 이런 거죠. 그래서 남편이 거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내 몰래 막 시댁에 돈 계속 주고 하면서 전혀 경제적인 부분을 아내와 상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머니와만 상의를 하더라.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 모든 신뢰를 상실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내분이든 남편분이든 결혼을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게 있다라는 거를 항상 인식을 하시고 내가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겠다. 이런 게 있어야만 혼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가능하고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너무 고통받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? 그래서 만약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에 맞게 또 진단을 받으셔야겠습니다. 오늘 영상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.